무효 등 확인 소송과 확인해소 보충성 이 부분은 작년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하지만 늘 케이스 사례 하나의 논점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 소송 보충성이란 말에서 시작해요. 소의 이익에 관련된 민사소송상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과 형성소송이라는 세 가지 소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이 형성소송이다,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란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으로 끝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만 하면 사안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는 보다 더 소원해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분쟁 해결 수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행하라 라는 이행 청구권을 집행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나는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걸요. 돈 있다는 거 확인만 받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존재할 때는 확인해소는 부적법하다. 너 가서 내가 각하할 테니까 이행해소 제기해. 이렇게 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의 확인해소 보충성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책의 144페이지 오른쪽 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으로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확인소송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소의 이익을 검토를 하면서 소원 해보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확인소송 보충성이란 이런 이 검토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취소 소송을 하고 있지만 소의 이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깐 번외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있고요. 긍정설은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소송 아니야? 그리고 확인소송이면 그것도 소송인데 소의 이익 안 따질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남소 가능성 방지할 필요는 당연히 모든 소송에 있는 거니까. 부정설은 행정소송의 특이성에 천착해요. 부정된다고 하고요. 확인소송 보충성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정소송법에 무효 확인 보충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속력이 있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점이요. 왜 부정선을 안 적고 검토에 적었느냐면 진짜 중요한 논거는 검토에 적으면 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똑같은 얘기 쓴 다음에 그런 얘기를 두 번 검토해서 반복하면 조금 좀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판례.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필요 없다. 특이하죠? 판례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검토와 같으니까 먼저 검토부터 볼게요. 불려설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무효 확인 소송도 기속력이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38조 1항에서 취소 소송 기속력에 관한 30조를 준용합니다.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처를 구속하는 효력이죠. 마치 이행소송이 아닌데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주면 좋겠어요. 무효 확인 소송은 이행 소송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확인 소송으로 설계된 것이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38조 1항 때문에 기속력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는 우리 검토랑 결론을 같이 하면서요. 필요 없다고 논거를 이렇게 듭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행정통제를 위해서 기속력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소송법이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확정 판결 기속력에 의해서 무효 확인 판결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한 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 없잖아. 독일에는 있다는데. 이런 굉장히 손쉬운 근거도 하나, 손쉽지만 명확한 근거죠. 이런 근거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굉장히 한가한 근거
뭐 하면 좋은 말, 권리구제 확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측성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공법적 당사자 소송과 소의 이익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 행정쟁송법에 2017년 작년에 소의 이익의 문제가 나왔죠. 아주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가분, 우리 강의 첫째 시간에 2017년 기출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요. 이 앞부분을 양거로 1번 문제로 달았고요. 양가로 2번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앞이랑은 크게 상관없고 이쪽입니다.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정년에 이르게 되었다. 해임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인지 소외이익인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전하게는 원고적격과 소외이익을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마도 유리할 겁니다. 일단 소외이익에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소재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 의미를 살피고 법률상 이익이, 그러니까 소외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규명해보자. 어떤 경우에 문제되고, 제가 벌써 떡밥을 까는 게 보입니까? 소원, 해보 드러내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부가, 복명 경우에 인정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차례로 살핀다. 근거 법률을 먼저 제시합니다. 개념과 함께. 개념 물본정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근거 규범 12조 2문이다. 판례를 소개하기 전에 여기에 12조 1문과 2문에 법률상 이익이란 말이 같은지 다른지를 소개를 해주고, 1문은 원고적격, 2문은 소외이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검토한 뒤에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을 보호규범 이론에 의해서 간략하게 검토하는 게 더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외이익에 집중해서 풀겠습니다. 판례는 소외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다면서 이건 쓸 수밖에 없죠. 법 조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어쨌든 그 의미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명예, 신용,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시를 한 바 있다라고 판례를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 소외이익은 원칙적으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인정된다. 우리가 대상적격을 앞에서 살펴서 인정을 했고 원고적격도 위에 있는 목차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외이익도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소권 남용 금지가 그 근거니까. 하지만 소원해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네가 처한 상황은 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의 자격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 효과가 예외적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원해보에 해당되더라도, 그 중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부가 복명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례도 있다 그랬어요. 이 판례 대신에 지방의회 의원 판례 적어도 됩니다. 왜 이걸 했느냐면 더 공무원이 우리 사례에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고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비록 소제기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자신의 권리,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면 소외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안에서 취소소송 계속 중이었지만 정년에 이르게 되었다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해임 처분 무효 해도 해임 처분 취소소송이거든요. 취소소송 중에 정년에 도과하더라도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수적 이익의 회복이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원해보 중에 원에 걸리지만, 그래서 의심을 받지만 부가복명 중에 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의 예외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원칙,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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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노무사 행정정서법의 범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그 사례인데, 이건 나중에 사례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넘어가서 피고적격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